오늘은 이거 뭐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네. 또 이제 염 교수가 또 나타났어. 3주째지 지금. 네. 다음 주부터 원래 전전주에는 염 교수 차례니까 했고. 네. 저번 주에는 홍 박사 차례인데 홍 박사가 이제 강의 때문에 네. 못 나와서 1년에 한 번, 또 염 교수가 메꿔줬고. 네. 오늘은 어차피 염 교수 차례고. 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홍. 우리 염 교수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내일이 3주 연장 아예 없어요. 봐서 다 교수님 염분리를 봐서 아마 좋다고 할 교수님 팬이에요. 다. 지난주 이슈 염 교수님 봤죠? 네. 지난주 이슈도 장난 아니었어요. 아 시끄러. 이거 뭐 죽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최초의 나라가 흉흉해. 빨리 그러니까 빨리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네. 광주에서 경찰관이 네. 이제 그 스토커 네. 뭐 스토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는 네,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죠. 피탄 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아이고 원래 우리 형사들이 그러잖아요. 권총 그거 필요 없다고 무겁기만 하고 권총 그거 사용도 못하는 거 던져서 잡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네. 우리가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근무했을 때보다 요건은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죠. 그 무기 사용 요건은 좀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요 내용이 보니까 발생한 게 26일 날 새벽 3시 10분이더라고요. 네, 광주에서 그랬죠. 광주, 광역시, 동구, 금남로가 그 번화가예요. 중앙로, 있는데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에서 골목에서 스토킹 피의자 51세예요. 나이도 51세 많아요. 네,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여성 2명을 졸졸졸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여성 둘이 수상한 남성이 우리를 쫓아온다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네. 요즘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경감 하나, 순경 하나 2인 1개조 순찰팀인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 2명이 출동해서 이제 그 사람을 발견을 한 거고.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쇼핑백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여성분들 따라갔으면. 그래서 뭐 1차 그 흉기를 갖고 달려들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테이저건을 쏜 것 같습니다. 테이저건을 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테이저건 내가 우리 내부에다도 몇 번 얘기했어. 한겨울에 테이저건은 있으나 마나요라고. 그렇죠. 이거 그 패딩 두꺼운 거 입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테이저건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어떤 다른 수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현재로서는 테이저건을 쓰는 것 같은데 테이저건 쐈지만 뭐 그거 빗나간 게 아니에요. 맞은 거지만 두통으로 뭐 일부 번호는 또 빗나갔다고 나오더라고. 빗나갈 수가 있나요? 앞에 쐈는데. 그래, 바로 앞에 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두꺼운 옷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또 그게 또 흉기 휘두르는 놈한테 자극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 들고 달려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조장이지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턱하고 목 부위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더라고 흉기에서. 그래서 테이저건 쏘고 칼로 휘둘러서 다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포탄도 한번 쐈던 것 같더라고요. 공포탄. 앞에 장착돼 있으니까. 이제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를 비키니까 또 순경 쪽으로 달려들으니까 공포탄을 쐈던 것 같아요. 테이저건 쏘니까 순경한테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피하니까 공포탄 또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달려들으니까 이제 실탄을 쏜 건데 세 발이 발사가 돼가지고 아마 상체에 맞아서 병원에 옮겼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사격 훈련을 할 때요. 이 권총 사격을 할 때 타겟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배꼽 아래로만 타겟이 돼 있어요. 가슴 쪽으로는 없어요. 배꼽 아래 밑 하쪽으로만 있어갖고 요 복부 쪽을 맞으면 2점이에요. 양 허벅지를 맞이하죠. 5점 중.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 하체만 타겟을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사탄소라는 거예요. 네. 상체에다 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체에 3발을 맞고 죽었으니까 교육훈련 받으면서 허벅지 쏘라고 그랬는데 왜 상체에다 3발 쏘았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상당히 시끄러워졌죠 이게. 근데 교수님 좀 엉켜가지고 붙어갖고 하는 상황에 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 진술을 들어보면 뒤엉킨 상태다. 칼을 들고 가서 찔렀고 목하고 턱부에 찔러서 피투성이 됐고 계속 달려드는 순간이니까 이 아주 완전히 맞붙은 상태에서 이게 내리어서 쏘는 거는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접전 상태. 이런 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입장은 경찰이 실탄 사용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걸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적절했는지는 좀 따져보겠다. 이제 이런 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제 이게 피해의식이 있어요 경찰들이. 광주경찰청 직장협회 회장단 이쪽에서 성명이 나왔네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또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우리 동료들이 어떤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상을 아마 따져볼 거예요. 네. 근데 동영상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 나왔어요. 요즘 바디캠도 있고. 근데 엉켜 있는 상황인데 뭘? 그러니까 칼을 막 휘두르는 판인데 얼굴까지 이게 지금 이런 경우라면 자기 방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경찰도. 아주 긴박했고 무기 사용에 사용이 필요했고 무기 사용 전에도 상당한 상응한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마바방 쏴댄 거 아니잖아. 멈춰라 신분증 보자 하다가 안 들고 칼 들고 흉기 딱 꺼내니까 테이저건 쐈고 테이저건 안 쓰러지고 또 칼 들고 덤비니까 공포탄 한번 쐈고 또 공포탄 쐈는데도 여전히 공격하니까 이제 실탄 사용을 한 건데 뒤엉킨 상황에서 하체를 보고 조준에서 사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봤는데 그리고 이제 민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경감님 하신 자위적 그 사격은 잘했다고 봐요 저는. 제 주변에도 뭐 열이 열다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글쎄 이제 이게 공권력이 너무 저하되고 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무 저하되고 그 강력 범죄가 이제 잇따르니까 강력 범죄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진압하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은 엄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이사는 저는 아니다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안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칼을 막 난도질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관 2명이 테이저건 쏘고 제압을 하면 보통은 항복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이게 빙빙 돌아가고 이 난리 치는데 이거 어떻게 봐주냐고. 이게 작년에도 전남 지역에서 작년 4월달에 11월 작년 4월에 길이 25cm짜리 톱 들고 경찰관 3명 휘둘러가지고 경찰관들이 톱에 의해서 다쳐가지고 2달 이상씩 치료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총기 사용도 안 해가지고 오히려 왜 총기 사용 안 했냐고 이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남 지역에서 요번에 또 발생한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이 경감 같은 경우는 이 봉합 시술하고 지금 입원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얼굴은 버렸다고 그래요. 많이 다쳤을 텐데. 내가 살짝 알아봤는데 얼굴 쪽을 너무 많이 다쳐갖고 나이는 52세지만 얼굴 완전히 그 흉터가 이만큼 남으셨을 텐데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그거 훈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경찰관에 이제 내친 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 무기 사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어떤 경우라도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정당방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긴급 피난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경우는 경찰관이 어떤 경우도 총기 쓰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거 이외에 이제 반드시 무기 사용이 필요한 거는 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경범죄 저지르는 사람, 길거리 오줌 싼 사람이 덤비고 도망간다고 그래갖고 총 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그 사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의 죄명은 돼야 돼요. 근데 교수님 이 규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순간적으로 이건 3년짜리 이상 되는 거야 하고 판단해가지고 총기 쓰라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말로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러니까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강력범죄 아니면 아예 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국은요, 미국 덤비면 쏘잖아요. 미국은 뭐라 돼 있냐면요, 좌우지간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깔끔해요. 근데 그 총기를 갖고 있잖아, 그 나라. 총기 가지고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도. 그래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범할 만한 범했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를 순간적으로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체포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경찰관의 그 집행 과정에 항거하거나 도망가려는 경우에도 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장기 3년, 그다음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관을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쏠 수 있어요. 이거 다 왜 갖고 하면 되냐고 이게 판단이.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 범행을 하고 있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3회 이상 멈추라고 이를테면 칼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들고 설치면 내려 했는데도 3회 이상 해야 돼. 3회 이상, 3번 이상. 네. 그런데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저항하면 총기 쏠 수 있고요. 당연히 대간첩 작전이야. 얘기할 것도 없이 쏠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경찰 무기는요, 권총, 그 다음에 소총도 해당되고, 네. 도검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기됐고요. 근데 이제 요거 저 있을 때는 없었던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생겼어요. 하도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이 논란이 있으니까. 네.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그러니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생겼어요. 네. 그게 2019년도 5월에 시행돼 가지고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요 5단계로 돼 있어요. 순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그 사람한테 절대 무기 쓰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은 순응하는 단계에서 수갑을 채운다든지 이런 거 쓸 수 있겠지만 순응, 그다음에 소극적 저항이죠. 네. 이것도 무기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적극적 저항이 있죠. 여기도 이제 무기는 좀 생각해봐야 돼요. 네. 테이저건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폭력적 공격. 여기서부터는 경찰이 무기 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요번의 경우는 무슨 공격이었냐면 5번째 항목, 치명적 공격. 네. 흉기 들고 다녔어요. 예, 이거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근데 이번엔 치명적 공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합리적이에요. 네. 그거 안 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목숨이 옆에 있는 경찰은 다칠 수 있으니까요. 동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무기 사용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말장난이에요, 시민 그러니까 막 칼 들고 막 덤비는 그 순간에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합리가 돼.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무기 사용을 하도록 돼 있어. 요 규정에 항상 경찰들이 걸려가지고 징계 먹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을 때문에 경찰들이 총을 이제 그동안 못 썼던 건데 아마 요번 사건은 이거 관련돼서 요 무기 사용 요건이라든지 아까 했던 그 규칙 있잖아요. 요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밤늦게 여자 2명 찌르겠다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찰 무장한 경찰이 말렸는데 칼 들고 덤벼갖고 칼을 휘두르는 판인데 뭘 총기 사용 규칙 뭐가 필요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테이저건은 효과도 없었지. 그것도 교수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추운엔 테이저건이 소용없대요. 교수님 말씀대로 가지고 있고는 안 되니까 그 고무탄을 쏘더만요. 근데 고무탄 맞으면 잘못 그거 관계 없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고무탄을 하찮게 막 쏴도 되잖아요. 죽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완해줘야지. 지금 경찰이 쓰고 있는 게 389경 리볼버거든요. 그 너무 세 사실은. 세긴 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한국 이거 저 정밀 그 기계 만드는 데서 네. TT 권총을 만들었었어요. 2.0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총알이 딱 요 볼펜 요만큼 자르면 딱 맞겠네요. 막. 그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총알이 있어요. 틱 하고 나가요. 네. 총이. 요거 맞으면 이제 죽지 않는다 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거 맞고도 신창원이 막 덤볐잖아요. 그거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막 덤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8은 너무 세고요. 네, 그러니까. 예, 또 45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무시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 경찰 대부분 9mm 쓰잖아요. 이거는 죽지는 않으면서 저항을 제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지 무슨 언제적 지금 6혈포 38을 써 지금. 네, 좀 이거를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교수님. 저기 그 탄창 쓰는 거는 떨어지거나 하면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리볼버 형식은 오발 사고는 안 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건 좋은데 지금 경찰이 계속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난동으로. 원래 그 TT군 정도 클립으로 해가지고 네. 자꾸 엉켜. 네, 그게 탄창이 원래 문제예요. 땡겨도 예, 예. 그래서 신창호이 눈앞에 두고 놓친 네, 거예요. 예. 딱딱딱딱 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그 총이 거의 폐기되다시피 해서 TT-군 총 2.2구경이었었는데 네. 저도 그거 갖고 있었는데 그거 안 썼거든요. 다 폐기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거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뭘 연구를 좀 해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은 사람한테 죽을 짓 했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어찌됐건 뭐 생명이 사라진 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나쁜 사람 이게. 맞아요. 교수님.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목에 제대로 찔렸으면 이 경감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죽었어요, 이거. 제대로 맞았습니다. 말이 되냐고. 54세네 이 경감. 예. 이 공격한 사람은 51세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경찰의 무기 사용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당분간 시끄러울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또 경찰관 총기 사용.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경감님 고생하셨어요. 뭐저 치료라도 예. 좀 성형수술이라도 잘했으면 아, 이 좋겠습니다. 뭐야 그게 얼굴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유골 사건 했는데 그죠? 공교롭게 제가 롯데, 한화가 그다음에 그 태광 예. 이쪽 해가지고 유골 훔친 사건을 했지 않습니까? 하셨죠, 예. 마치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예견이나 한 것처럼 시원해. 했어요. 네. 그 비슷한 게 터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제주 동부경찰서 관내예요. 네, 네. 제주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지난 24일 날 0시 10분경에 새벽에 네. 그 아마 그 한 사찰 납골당이 있나 봐요. 아, 사찰이에요. 그 납골당에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새벽 시간대에 납골 그 유골함 있잖아요. 네. 유골함. 네. 그 6끼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남의 유골을 6끼를. 진짜 나쁜 놈들 이거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놈들 이제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난 다음에 요것들이 그 인근에 있는 야산에다가 6개니까 3개씩 두 군데에다가 묻은 거예요. 네. 감춘 거죠. 네, 은닉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닉해놓고 오전에 당일날 오전에 03시 10분이니까 한 뭐 12시 이전에 출국해버렸어요. 캄보디아로. 네. 이 중국 애들이. 그 이후에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유골함 영상을 찍었잖아요. 지들이 네, 훔친 거를. 네. 그거를 사찰 쪽에 보내요. 아이고. 이거 좀 봐. 니네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골 6개 우리가 내가 갖고 줬어. 나왔거든. 네. 이거 되찾고 싶지 않아? 당연히 되찾지. 가족들 입장에서 사찰 미칠 뻔했을 거예요. 네. 이거 되찾고 싶으면은 200만 달러를 보내. 20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28억 7천만. 저게 나간 놈이래 이거. 이 중국 놈들 이거 웃기는 새끼들이고. 누군지 모르고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마구잡이 네, 그냥. 유골 간자 3개를 6개를 훔쳐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6개니까 하나당 얼마씩 달래는 거야. 이 새끼들 이거. 한 5억 정도 달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그 유골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 보내라고 28억 한 29억 되는 거예요. 이거 보내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에 신고가 됐겠죠. 네. 그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지난 18일 날 제주도에 이제 그 무사증이잖아요 거기는. 아, 그러네요. 비자 없이 아, 들어오잖아요. 그러네. 비자 없어되네. 무사증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그 사찰을 사전 답사를 꽤 많이 했어요. 이 새끼들. 그래서 범행 준비를 미리 하고 네.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유. 그래서 경찰이 24일부터 26일까지 아유, 참. 3일간에 걸쳐서 한 40여 명 경찰관들 동원해가지고 네. 아마 그
유골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산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이 또 찾아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느 산인지.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야산을 3일간 뒤진 거예요. 수십 명이. 추운데 엄청 고생했겠네. 예, 그렇죠. 추운데. 그래가지고 유골함 6기는 모두 찾았어요. 6기는요. 찾기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 찾아서 바로 발 동동 구르던 그 유족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이 사찰은 정말 창피 다 당하고 어찌됐건 유골함은 찾아서 다행인데 그럼 이 새끼들 잡아야 되잖아. 지금 외국 나가 있다며요. 이거 캄보디아로 내뛴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남의 나라 와갖고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건 특수절도죄도 들어가고 유골 영득점 죄가 돼요. 유골 영득 혐의로 이 중국인 2명을 이제 쫓고 있는데 인터폴 수사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선생님 그럼 이거 공갈미수는 적용 안 돼요? 여기 저 유골 영득이나 특수절도에 포함되면. 그게요. 이제 나중에 검거한 다음에. 네. 돈 요구했잖아. 행위별로 상황별로 또 이거 저 죄를 다 따져보면 죄명은 늘 수도 있어요. 얘들은 지금 현재 그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적사항은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오겠죠. 이거 저 출국할 때도 여권 인적사항이 있었을 거고, 예. 여권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놈들 나 이거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 이거. 남의 정리하서 그래. 유가족들은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3일 동안 경찰이 찾아내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 유골 뭐 이런 게 지금 어디로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그건데 어르신 관련해서. 그래서 참 내가 뜨끔하더라니까 괜히 요 전주에 그 저 유골 사건을 했는데 이 사건이 뻥 터지니까 근데 참나. 아유 미친놈들이야 이거. 여러분들 빨리 잡아야 돼요. 인터폴 해가지고 인적사항 나왔으니까 결국 잡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잡아서 우리한테 주느냐.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또 중국이 또 자기네 거는 또 하여튼 그래도 범죄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 근데 중국도 교수님 그 무덤에 묻힌 시신이나 유골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가만히 안 냅둔다고. 크게 처벌합니다. 예, 세대요. 그것도. 예, 그거 같습니다. 이게. 그거 유교문화권이잖아. 그것도 있고 이게 되게 좀 세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야 돼. 이런 일이 또.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별 희한한 놈의 새끼들 말이고. 이거 길 가다 벼락 맞을 놈들 같은. 그 다음에 요거 3번째 거 요거는 참나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 이거 웃기죠. 돈이 원수야. 돈이 원수예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30대 남성과 A 씨, A 씨라고 합니다. 네. 2014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둘이나 있고요. 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 모양이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이 마누라가 얘기를 해. 이거 도저히 당신 버리도 현찮고 그렇죠. 애들은 둘인데 한부모 가정 혜택을 좀 보려면 우리가 위장 이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장 이혼이요?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응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는 이혼이 된 겁니다. 네. 법상으로 이혼이 되면 이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상으로만 이혼했지 이혼한 이후에도 3개월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냥 부부의 위장이니까. 그렇게 거주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난 이걸 많이 봤거든요, 연 교수님. 요렇게 채권 채무 때문에 우리 위장 이혼하잖아요. 많이 있죠. 요렇게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요. 이거 찢으면 끝나. 위장 이혼이라고 자기들끼리 짜고 했는데 찢어지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나는 자유하는 생각에 딴짓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갈등이 생겨갖고 진짜 찢어지더라고. 그리고 또 어차피 다시 법적으로 하려도 재혼이 돼버리잖아. 부부간에도 헤어졌는데 다시 그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많대요.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석 달 같이 말만 이혼했지 이제 같이 살았단 말이야. 한 석 달. 근데 한 3개월 됐을 때 갑자기 이 마누라가 애들 어린이집에 딱 맡겨놓고 나서 지가 찾으러 애들 데리러 안 가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가 알아서 데리러 가. 나 이제 책임 못 지겠어. 이러면서 그 동거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이혼했으니까 동거생활 그 종지부를 찍은 거야.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아웃돼 버린 거야. 마누라하고 이혼해 버리. 진짜 이혼돼 버린 거지. 그러면 얼마나 이 남편이 힘들겠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예요. 이제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어야지 두 분.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행운이 왔을까요? 로또죠 뭐. 로또입니다. 그거 하라고 더 있어. 아니 로또 1등에 딱 당첨이 돼버립니다. 대박 났다 진짜. 그래서 당첨금은 한 24억 정도 되는데 이제 세금 띄고 나니까 16억을 현금 16억 아니요. 수령한 거예요. 현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어려워서 위장이용까지 했던 사람인데. 예. 그 이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애들 둘 맡겨놓고 픽 떠나버렸지만 전체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저 이혼 위자료 명분으로 이 사람이 3,500만 원을 그 떠난 아내한테 줬어요. 그냥 보니까 자기 떠나서 여자가 너무 거지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안 편했대. 아니 사실 입싹 닫고 나 몰라라 해도 그만이지. 이 남편 입장에서. 근데 나가서 결국 애들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갔지만 사는 거 보니까 꼴꼴 나거든. 그 마음이 진짜 편치가 않아서 아이 그래 내가 나 로또도 당첨됐는데 돈 좀 주자 해가지고 예정을 생각해서 3,500만 원을 줬대. 좀 많이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근데 왜 줘? 아, 왜 줘? 나는 이왕 줄 거면 몇 억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면 쫓겨났잖아요 부인한테. 쫓겨난 게 아니라 부인이 팽개치고 간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웃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지. 부인이 남편을 아웃시킨 거지. 예, 애들도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제가 볼 땐 기획이혼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얄밉긴 이혼하고 싶어갖고. 하여튼 그래서 3,500만 원 줬대요. 처음에 마누라가 엄청 고마워했다는 거야. 아유 나까지 챙겨줘서. 그 딸리옥 씨도 액션이 근데 있고. 당신 원래 돈 없는데 어디서 돈 가지고 나한테 3,500만 원 준 거야. 가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내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버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댔는데 이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럼. 남편이 어디다 투자해서 돈을 벌어.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어요. 할 수 없이 그걸 얘기했네.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 로또 당첨됐어. 여기서 완전히 이 안에 이제부터는 전처지 전처. 반짝반짝대지. 전처가 완전히 돌았어. 눈이 반짝반짝대지. 이제. 나 1억만 더 줘. 1억만 더 줘. 거기 더 나가서 나 살집 좀 마련해줘. 너 돈 많이 갖고 있잖아. 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한 거야. 그리고는 전 시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해갖고 애들 한 명당 양육비를 1억씩 달라면서 2억 원을 요구해. 지금 안 키워도 지가 그 전에 키운 거 그거를 2명이니까 2억 달라는 거예요. 못돼 처먹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애미가 지 자식 나가지고 그 기르는 거 당연한 거지. 못돼 처먹었지 이게. 그거를 이제 지금은 찢어졌지만 그 전에 내가 당신 아들하고 살 때 손주들 둘 놔놓고 걔들 키운 값을 두당 1억씩 해서 2억 내놔. 이렇게 아버지한테까지 시아버지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절했겠지 당연히. 거절하자마자 이 전처가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을 했고요. 실제로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그다음에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친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게. 주거 침입해가지고 성폭행했다고 법원에서 주장을 했는데 홈캠이 있었대요. 홈캠. 홈캠을 보니까 그 같이 살을 때 얘기야 그거. 그거 다 담겨 있어. 이 여자는 뭐냐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실제는 부부였잖아. 말만 법상으로 이혼해놨지. 혜택 보려고. 그때 정상적인 가정생활 한 거 아니야. 그거를 성폭행이 된 거야. 성관계가 강간이 된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홈캠이 없었으면 이 사람 애로사항이 있었을지도 몰라. 왜? 한 집에 있었어도 각 다른 방에서 거주하는 이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명백히 이혼했으면 아내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그 순간 주거 침입이 되고 만지면 성추행되고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돼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이 홈캠 내용에 나오는 대로 말만 법으로 이혼했지 이 사람은 다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그냥 여느 때나 다름없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 요 내용을 이제 전부 다 홈캠을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전처가 이혼 당시에 여성 긴급 전화 상담을 받았고 이혼 당시에 피고를 예전에도 고소했었는데 그 당시에 성폭행 관련 언급은 없었다. 피고가 로또 1등이
된 이후에야 성폭행 고소를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전에도 이제 뭐 가정 불화 사건으로 뭐 일종의 어떤 불화는 있었나 봐요. 다툼은 있었고 그런 신고가 있긴 했지만 성폭행과 관련된 그런 신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1심에 떨어졌는데 일단은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불복해갖고 항소를 한 상태예요. 어? 근데 문제는 이 남편 같은 경우 당첨금도 다른 가족이 가져갔고 투자도 실패했다. 사기당한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다. 이게 사기당한 거예요. 뭐 로또 좀 붙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 우르르 붙어갖고 뭐에 투자해라 뭐 좀 빌려달라 어디 후원해라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그 범죄 피해자 교육을 가끔 가요. 그 법무부 이제 지소에서 좀 연락을 해서 가보면 뭐 이런 말씀 좀 그런데 당한 사람 불쌍하긴 하잖아. 나도 이제 강의 가서 이제 뭐 다 피해 입지 말라고 가는데 그 당할 만한 사람이 가끔 보여요. 당할 만한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한데 뭔지 아세요? 삶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없어. 스스로. 예.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생기면 내가 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지키려면 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나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이게 웬만하면 다 있거든. 그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왔다 하면 나 뭐 돈 벌었어요. 뭐 집 샀어요. 나 로또 당첨됐다고. 나 이랬어요. 이러고서 당해놓고는 뭘 앉아. 세상에 나한테 왜 이러냐. 그 내가 그때 상담할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미안한데요. 요즘 이기적 유전자는 요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플러스 방어적 유전자 좀 키우시라고. 그게 키워지나? 이 얘기는 해야지 어떻게. 이게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도 답답하다. 당첨금 이거 다른 가족들이 가져가고 투자도 실패했다는 건 뺏어간 거예요. 당한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답니다. 예. 그러면서 뭐야. 본인이 후회합니다. 지금 나와요. 이기적 유전자에게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수에 그렇죠. 대해 수급 대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걸 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잖아요. 범죄 저질렀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은 명백히 범죄 저지른 겁니다. 예, 맞아요. 그 죄가 뭐 무슨 구속 사유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국민 세금 갖다 탈취하는 행위잖아요. 또 하나는 애들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야. 얘들이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엄마 아빠가 헤어져 갖고 맞아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참 여자도 어지간하다. 나쁜 사람이에요. 팽개치고 나가놓고 이제 예. 뒤늦게 로또 돈 당첨 내놓으라 그러고 애들 아니 한 버리고 하고. 집에서 그 정상적인 그 말만 위장해가지고 나무로 살았지 한 집에서 부부나 똑같이 살았는데 그 안에서 부부관계에 있었던 거를 자기 방에 쳐들어와갖고 주거 침입해서 자기를 성관계에서 강간했다고 고소를 해버리면 애들 아빠 강간하고 산 거 아니야. 안 했는데도. 이 여자 진짜 나쁜 여자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건 내용 모르게 이건 현재까지 드러난 그 보도 사실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요. 항소해가지고 2심에 가서 이거하고 별다른 어떤 그 사항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르겠죠. 예, 우리가 그래서 1심이라 단정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양태로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사셔야 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근데 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제가 경제학한 교수한테 들어봤거든요. 뭐라냐면 자산관리학 전공이신데 부자가 된 이유가 있대요.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가족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크러지 같을 수도 있는데 이 돈은 내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주면 뺏기잖아. 악랄하게 시키거든. 근데 이걸 소비를 하고요. 쓸 대상으로 보면 안 모인다 이거라. 그렇죠. 공짜니까. 내보내도 얼마만 쓰고 이러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로또 된 사람들 뭐 말썽난 거 많잖아. 막 네. 룸사롱 막 돌아다니고 예, 막 차 돈 뿌리고. 외제차 사고 해가지고 1년 뭐도 채 안 돼가지고 그 많은 걸 다 처음에 고액 당첨됐을 때 그때 막 100억 50억 예 그때요. 거지가 돼가지고 2년 만에, 순식간에 2년 그런 만에. 사람들 있잖아. 예. 근데 염 교수 혹시 염 교수 1등에 로또가 당첨이 딱 됐어. 그 만 원한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하는데 다 넘길 거예요 그냥. 만 원 다 준다고? 왜 애들 돈인데 다 애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만 원 관리 잘해요, 준다고 관리 잘해요. 너 나가서 여전히 보따리 해라 그래. 아예 관리 잘해요.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그거 말고 없는 놈 그럼 쳐야지. 계속 보따리 장사로 돼. 예, 없는 놈 쳐야지 그 돈이 나한테 모이지. 보따리라고 그러니까 참 네. 이거 우리가 자조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예. 강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예. 얘기인데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니까 없는 셈 쳐야지 그 돈이 축적이 되지 이 돈 쓰려고 하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돈 분해된다니까요. 그래? 예. 그럼 로또가 당첨되면 우리 재수 씨는 그냥 통으로 먹네. 예. 그리고 저 모양 저는 그냥 그 순간 그냥 그 모양 그 꼴. 그 모양 그 모양 그 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연관장이하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이유는 없네. 예. 네. 계속해서 밥을 사야 될 입장이 되지 예. 얻어먹을 수는 없겠네. 아니 뭐 밥은 많이 못 시켜내. 아니 난 혹시 로또 되면 한 2년 정도 술은 공짜로 먹어서 아니 술 사드릴게요. 그건 내 돈으로 내지 뭘. 예. 그러니까 나는 로또 당첨이 되면 똑같이 그대로 실 거야. 나 진짜 그 생각 안 해봤네. 그대로 로또 당첨되면 말을 해야 되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저기 안 해야 돼? 원수가 많이 생긴대요. 그럼 아무 멀쩡하다는데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만원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나는 나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 자기 선택이라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 그 정 PD는 아 왜 또 물고 가요 또 그래?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아니 더 많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 사람 더 많아. 근데 아무한테 얘기 안 한다고요. 그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왕창 뭉치돈이 내 그 통장에 난 들어오면 관리도 안 돼. 근지러워서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 거기 놔도 뭐해? 그 숫자만 보고 있어. 네. 꺼내갖고 한번 만져보고 또 한번 저 선풍기에 날리면서 술 한잔 먹어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된다고. 나 그냥 이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봤어요. 네. 내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좀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꺼덕거리는 친구하고 술자리를 한번 했는데 여름에 그 에어컨도 아닌 선풍기에서 탁 한창 이만큼 만 원짜리를 도 아니고 현재 거기 있을 때 만 원짜리지 고액권 꺼내가지고 선풍기 팍 최고 고속으로 돌리고 거기서 탁 돌려서 뿌리는데 귓방맹이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 형이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뿌리는 거야? 거기 이제 그 종업원들 직원들 주워가라고. 근데 여기서 2만 원이 올라오는데 미쳤구나. 이 새끼 이건 꼭 잡아내야 되겠다. 언제 기회 봐서. 식당에서 그지랄. 결국 내가 손 봤어 그 새끼. 식당에서 그지랄해. 이 돈 가지고 자랑하는 새끼들한테 가장 치명타를 때리는 건 빵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그냥 이 가슴이 절절하게 만들어줘야 돼. 네. 참. 돈에 미친 놈들은 돈 뺏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소비 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돈이 안 모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또 오늘부터 생각해봐야겠는데 만약에 내가 되면은 나는 그걸 말할. 근데 그거라마나 뭘 사야지 당첨되고 말고. 저는 안 되니까 안 사요. 안 사잖아. 난 내 팔자 없어 그런 거. 그 자체를 사질 않으니까. 난 팔자 자체. 안 사는 사람한테 당첨될 확률은 없지. 일확천금 자체가 없어요. 저는. 로또가 당첨되는 확률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바다 사막에서 방울뱀한테 2번 물리는 확률. 쉽지 않네.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네바다 사막에서 방울뱀한테 2번 물리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물려서 죽었다 깨어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거기서 똑같이 방울뱀한테 물려서 살아나는 그 2번 물릴 확률이래요. 근데 그렇게 당첨이 되는 거 보면 누군 되겠죠. 예, 오늘 이슈는 이 정도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네. 감사합니다.